안녕하세요. 올리브 성형TV 반주섭 원장입니다. 성형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양에 앞서 재료 선택도 사실 상당히 큰 고민이 되실 텐데요. 크게는 인공 조직과 자가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자가 조직만을 사용한 코성형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가 조직으로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가 조직 코성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만 보셔도 코성형 재료 선택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먼저 자가조직 코성형 수술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보형물을 사용하는 수술에 비해서 기술적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자가조직을 다른 부위에서도 채취해야 되고요. 자가조직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상태에 맞는 자가조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가조직 코성형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코끝만 자가 조직으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콧대에 보형물을 쓸 때도 코끝 부분에는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코끝 부분만 자가 조직으로 수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코끝에 사용되는 자가 조직으로는 귀연골, 비중격연골, 자가 늑연골이 있고요. 이 세 가지 재료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해서 코끝만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콧대와 코끝 모두 자가 조직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콧대에 사용되는 자가 조직은 크게 귀연골, 그다음에 진피, 자가 늑연골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흔히 많이 알고 계신 것은 이제 콧대 부분에 엉덩이 쪽에서 채취한 엉덩이 진피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법에 사실은 단점들이 많이 있어서 자가 진피보다는 개인적으로 콧대에도 자가 연골이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가 연골 중에서 가장 이제 양이 풍부하고 콧대에 사용하기 좋은 것은 자가 늑연골입니다만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자가 귀연골을 이용해서 콧대도 수술하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콧대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자가 연골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 귀연골을 사용하거나 자가 늑연골을 사용해서 콧대 부분도 자가 조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가 조직 코성형의 특징은요, 아무래도 보형물을 사용하는 성형수술에 비해서는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가조직을 또 채취하는데 또 필요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특징도 있겠습니다. 네, 자가조직 코성형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보형물을 사용하는 코수술보다 사실은 안전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보형물을 사용할 경우 가능한 문제점 중에 염증이나 구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가 조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염증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거의 없고요. 염증 발생 시에도 사실은 간단한 약물 복용이나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코성형 수술은 보형물 수술보다 안전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가조직 코성형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조직을 추가적으로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지고요. 비용도 일반 보형물 사용 수술보다는 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자가조직을 다른 부위에서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위에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부위에 수술 흔적이 남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자가조직 코성형이 자가 진피를 콧대에 사용하는 코수술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자가 진피를 예전에는 종종 사용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방법에 좀 한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가 진피보다는 자가 연골, 귀연골이나 자가 늑연골 쪽을 선호하고 있고요. 오늘도 상담 오신 분이 계세요. 자가 진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하셨는데 콧대가 너무 많이 낮아졌다. 진피가 거의 다 흡수돼 버렸다. 그래서 필러를 맞기까지 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자가진피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40에서 50%가 흡수되고 60에서 50%가 남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이 심합니다. 어떤 분은
거의 대부분 다 흡수돼 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남아서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흡수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걸쳐서 초반에는 너무 높고 나중에는 낮아지고, 이러한 그 단점이 있고요. 사실상 높이나 최종 모양에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심리적으로 1mm를 결정하는 이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미흡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진피의 단점으로는 살 구조,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코의 휨이라든가 콧등의 굴곡, 튀어나온 부분이나 꺼진 부분,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진피의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개월간 부자연스러운 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되겠고요. 진피만으로 또 코끝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진피로 코끝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골로 했을 때보다 모양이 좀 덜 예쁘거나 약간의 뭉툭한 느낌이 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콧대를 한 2mm에서 3mm 높일 때에는 자가귀연골을 권합니다. 자가귀연골 콧대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부분적으로 2겹에서 3겹을 겹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가귀연골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높이기는 사실은 귀연골로는 어렵고요. 2, 3mm 정도 높이시는 것은 자가귀연골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콧대를 3.5에서 4mm 이상 높일 때 자가조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자가늑연골입니다. 자기 갈비 연골 사용하게 되는데요. 모양도 거의 보형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도 흡수가 된다거나 변형이 되는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끝만 할 경우는 늑연골을 꼭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가귀연골이나 자가비중경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으시는 분의 상태나 선호도에 따라서 자가진피나 늑입자, 늑연골을 갈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1, 2mm 정도 높일 때는 자가지방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뻐지려고 한 수술이실 텐데 재수술을 알아보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코성형,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수술 전 코 모양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알맞은 재료를 선택하여 수술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성형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